안녕하세요. 텍세미나 핵심 알려주는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점점 비즈니스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민첩성과 유연성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IT 프로젝트 성공의 기준이나 원칙들도 변해가는 것 같아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과거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프로젝트 성공의 관점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국내에서 프로젝트 관리 조직이란 PMO 분야를 최초로 만들고 다양한 DX 컨설팅을 하고 있는 토이컨설팅의 신창섭 상무와 김희연 대표의 관점을 한번 들어볼까요? 프로젝트 제안 평가를 하면 꼭 하라는 게 뭐냐면 PM 발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PM의 이력서나 어떤 프로젝트 했나, 이 사람이 능력이 있나, 이걸 많이 보죠. 근데 과연 PM이 정말 이제 그 관리 스킬이 좋고 경험 많은 사람이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느냐? 그걸 갖다 이제 여기 한 5만 개 프로젝트의 DB를 뒤져서 이걸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 그 PM이 스킬이 이제 되게 그 높다면 성공률이 23%, 58%, 1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이 PM의 스킬이 되게 낮거나 아예 PM이 없으면 오히려 성공 확률이 58%, 33%,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죠. 예.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인 워터폴 프로젝트 경우가 그렇고요. 애자일 프로젝트에는 더 합니다. 애자일 프로젝트는 그런 PM이 있으면 성공률이 18%밖에 안 되고요. 아예 PM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91%가 된다는 거죠. PM이 애질러티의 어떤 방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왜 저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PM 스킬이 높다는 거는 관리 프로세스나 체계를 잘 이제 매니징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잘못되면 그러니까 좀 경직된 어떤 프로세스 체계나 이런 것들을 끌고 간다는 그러니까 관료주의로 간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프로젝트 성공에는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이 이만큼 있으면 인원이 10명 있으면 10개로 쪼개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럼 각자가 맡은 일을 잘 끊느냐 안 끊느냐만 관리를 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 개인이 그냥 맡은 일을 해나가는 것만 하는 거지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거나 옆에서 도움을 받거나 이런 거 자체의 팀 플레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팀이 어떤 과제를 쉐어링하고 그것에 대한 수단에 대해서 이 팀 내에서의 결정 권한이 좀 있어야만 이거에 대한 자기애착이 생기고 거기에 프로젝트에 이제 좀 더 재미나 몰입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팀 문화를 잘 만드는 것, 자기조직적인 팀을 만드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 성공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 성공을 뭘로 측정하느냐? 이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프로젝트 트릴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타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약속된 시간 내에 끝내는 거, 그 다음에 온버젯, 그 이제 요게 뭐 자원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 우리가 이제 그 예산대로 끝나는 것, 그 다음에 온타겟이 범위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성공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이 카우스 레포트에서도 2014년도부터는 측정 기준을 이제 트래디셔널 말고 모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모던이라는 건 뭐냐면 온타겟은 이 범위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범위는 바뀔 수 있다. 중요한 거는 고객이 만족했냐. 그래서 이제 타겟이 그래서 그 고객 만족으로 범위 대신에 이걸로 바뀌면서 이걸 이제 모던이라는 측정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그 측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이 프로젝트가 그러면 가치가 있었느냐라는 걸 평가할 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ROI, 그 다음에 고객 만족.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기는 이제 불스아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투를 하면 황소가 이제 막 이렇게 방향대로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목표, 그 다음에 비즈니스 골, 요것에 얼마나 밑에 했느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2개를 해놓은 이유는 여기는 이제 4점 측도를 가지고 그 이제 그 3, 4점일 때 이걸 됐다고 달성했다고 보는 거고 여기는 5점 척도를 가지고 4, 5점일 때 됐다고 표현하는 건데요. 그렇게 봤을 때 보면 사실은 이 퓨어가 진짜 가치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에는. 그렇죠? 근데 성공률은 16%밖에 안 돼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모던 기준으로 갔을 때도 사실 트래디셔널 기준으로 37%인데 모던 기준으로 31%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실패는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실패는 그래서 19%라는 건 거의 파레토 법칙의 20%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덕에 더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챌린지드가 얼마나 줄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중에 카카오뱅크의 그 우리가 모바일 앱 많이 쓰잖아요. 카카오뱅크는 정말 그 빅히트를 친 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전통적 기법으로 치면 챌린지드 프로젝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카카오뱅크는 이제 그 코어 뱅킹 시스템은 이제 주사업자가 LG CNS였고요. 그 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 LG CNS가 만든 게 아니고요. 거기서 카카오페이 해서 카카오의 개발팀이 직접 만든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코어 뱅킹은 원래 일정대로 잘 끝났는데 카카오페이가 만든 그 모바일 앱이 사실은 딜레이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오픈 시기를 카카오 측에서 이제 그 뒤로 미루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앞에 우리가 사례들 중에서 결국은 날짜를 맞춰서 오픈하고 약간의 이제 문제들이 있거나 사실 고객 만족을 못하는 거 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 날짜를 좀 지연시키더라도 가져가는 것, 어떻게 프로젝트 성공을 바라볼 거냐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이제 이 프로젝트 계약서 상에 고객과 어떻게 디파인하고 갈 거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공을 뭘로 기준할 거냐라는 거를 잘 디파인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좀 정말 요즘 같은 데이터 겁니다. 경제에서는 네. 한번 써봤는데 뭐 아니면 네. 아예 안 끊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사용자 경험 저격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부서가 요구사항 부서나 IT 부서보다 맨 의사결정 위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충분하게 조직 전체에서 승인이 안 되면 모든 일정이 그 디펜던시를 갖고 네네. 의사결정에서 안 돼. 그 일반적 금융회사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정이라고 였는데 특이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그 관리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카카오뱅크 사용자들이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앱의 주는 익스피리언스에 더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는 것 같고 그런 점은 토스도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네네. 여기에 이제 Tools for Fools.라고 하는 레포트가 스탠디시 그룹에서 나왔던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건이냐면 그 CA의 클라리티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그 PMS 솔루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트너의 이제 랭킹에서 항상 상위권이건데, 그래서 그 CA에서 스탠디시 그룹에다가 우리 툴을 쓰는 고객하고 안 쓰는 고객의 프로젝트 성공률 차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좀 해봐달라고 의뢰를 했나 봐요. 네. 근데 조사 결과가 아주 놀라웠어요. 뭐냐면 네. 그 툴을 쓰는 고객이 성공률이 더 낮은 거예요. 성공률도 낮고 프로젝트 비용도 더 들고. 아니 이걸 발표했어요? 금방 수행했을 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뭐 그렇게 아마 수행을 하고 그리고 네. 난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그걸 갖고 더 많은 그런 PPM 사례들을 갖고 별도를 한 다음에 그 이제 보고서 제목이 바보들의 도구라는 게 보고서 제목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걸 릴리즈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프로젝트 관리를 잘하기 위한 어떤 뭐 변경 관리 프로세스, 무슨 프로세스 이걸 잘 엄청나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 거를 신경 쓰는데 그게 오히려 프로젝트에는 좋은 효과를 그러니까 너무 이게 미션 거에만 집중하고 거시인 걸 놓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사람의 그 어떤 뭐 유도리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게끔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PMS 도구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권고하진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좀 가벼운 거를 도구를 써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 이제 비즈 IT 얼라이먼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목표에 우리가 그 이제 우리 요구사항이라든지 구현된 게 이렇게 잘 미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의외로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목표 자체가 아예 없거나 팀이 하면 실패 확률이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오히려 약간의 그 목표성, 그러니까 목표의 구체성보다는 목표의 방향성이 명확한 게 오히려 성공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우리가 뭘 만들고 싶어의 이제 요구사항 관점에서 더 디테일하게 A는 어떻게 하고 B는 어떻게 하라는 거를 쫙 정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프로젝트 성공에는 이제 마이너스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으로
불완전한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어려워지고 실패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사실 많이 얘기했죠. 정부에서도 그래서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더 구체화를 해서 사전에 이제 어떤 발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제도들을 만들고 내고 있고 한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언급한 그 레포트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그 요구사항 스펙이 잘 된 그런 프로젝트임에도 실제 중간에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면 할수록 범위가 증가를 한답니다. 예, 그러겠죠. 예를 들면 요구사항 정의서에 비밀번호 변경이라는 요구사항 하나가 덜렁 있는 거 하고 이걸 구체화하라고 하면 그걸 뭐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가 이전에 5회 거는 쓰지 못하게 해야 돼. 뭐 그다음에 뭐 비밀번호가 뭐 문자, 특수기호 뭐 어떻게 합쳐야 돼 하면서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더 이제 가져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한다.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예전에는 프로젝트가 우리가 what이 되게 중요했어요. 뭘 만들고 싶은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면 수행사는 how를 하면 됐는데 지금 what보다 더 중요한 거는 why인 거죠. 그렇죠. 방향성이 있네요. 그렇죠. 네.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뭐였는데 그것을 요구사항으로 만들려니까 이렇게 일단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구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본수도 줄이고 더 나이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걸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오히려 프로젝트 성공에는 도움이 되더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이 지금 예전하고 30년 전하고 그렇죠. 달라진 게 그렇죠. 환경이 너무 급변하니까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쉽지 않죠. 3년 뒤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하고도 맥락이 이제 맞습니다.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ISP나 이런 컨설팅을 하고 난 결과가 구현돼서 이제 실행되는데 짧게는 3년, 길게는 4, 5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잘 정의됐던 거가 그 시점에도 맞을 거냐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그렇죠.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최근에 국내 대형 IT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하는데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DX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